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만에 뉴욕 증시 보니까 일단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 또 CPI, PPI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도 소매 판매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만약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불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죠. 그렇죠. 예. 예.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만 다우는 보잉이나 시스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낙폭이 크다 보니까 내리고요. 러셀 2000이 또 그거 하니까 다시 또 이제 우리가 8월 5일 이후에 한바탕 일주일 정도 겪었던 그 쓰나미는 일단 잔잔해진 느낌입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정민앵커 말씀하신 그 주요 지표들이 있고 또 중동에서 살살 또 신경 쓰이는 뉴스들이 나오니까 지금 24시간 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할 가능성이 네. 있다. 이러니까 유가가 또 출렁이야. 그러네요. 예. 그때 2016년부터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던 그 당시 네네. 선거 때는 온통 러시아 얘기만 외신에서 보이더니만 네. 러시아하고 무슨 러시아 게이트라 할 만한 그거였는데 지금은 또 만만하면 전부 이란이네요. 그렇죠. 무슨 또 트럼프 캠프 쪽에서 문서를 해킹당했다는데 그것도 이란 소행이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지간하면 이란 이러고 있는데 이란이 왜 가만히 날 두고 그래 싶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뭔가 액션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넘어가기에는 이란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제 시장이 소화해낼지 지금 원자재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러게 원자재 가격이 지금 헤지펀드에서 예. 순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니까 예.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우리가 또 관심을 끌 만큼 또 보도가 될 만큼 했으면 원자재가 빠질 만큼 빠졌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오늘은 글쎄요 조금 우리 국내 섹터나 종목 쪽으로 한번 좀 집중해 볼까 싶은 날이긴 한데. 네, 매크로가 많은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또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네.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에 주목할 필요도 알겠죠? 있겠죠. 예.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리뷰 간단하게 먼저 해볼까요? 네, 예. 일단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그 지난주 급락 이후에 좀 계속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제 네. 그 반등의 이제 탄력도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이제 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이 처음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제 매도가 이제 집중됐었는데 그 위에 또 시장은 다시 또 이성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좀 과했다 이런 인식 속에 저가 매수가 좀 있었고 점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반등의 탄력도는 역시나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체 이제 관망을 좀 하겠다는 좀 인식이 있을 겁니다. 관망한다는 것들은 앞서 우리 이정민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CPI라든지 소매 판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물가라든지 가장 네. 좀 중요시했던 이런 지표들이 나오니까 이런 하나하나 이제 지표에 좀 관심을 둘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게 또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하나씩 이제 좀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S&P 500 거의 보합 정도에 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게 국내 증시에도 이제 비슷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지수가 좀 비교적 많이 오른 편이었는데 오늘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약보합이나 약세 정도 마감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볼 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별로 보시면 일부 그래도 좀 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한 플러스 2% 정도 이제 오른 모습이 나왔는데 행동주의 쪽 이 펀드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이슈로 인해서 플러스 2.58% 정도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올랐는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6.33,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한 4% 올랐는데 또 엔비디아가 오른 만큼 또 국내 SK 하이닉스가 오른지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요새 최근에 동주화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예. 오른 만큼 또 같이 오르는지 한번 좀 시장을 보실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또 8월 28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최근에
주가가 한번 좀 출렁이 네, 있었고 AI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가 많이 발생됐잖아요. 네. 지금 투자는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익성이 있겠느냐. 사실 이거는 가장 최전방의 이제 기업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뭐 MS 이런 지금 인공지능 활용하겠다고 투자가 이루어진 쪽에서는 사실 지금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실제로 좀 실적이 잘 나오죠.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쪽은 엔비디아였고 또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를 납품했던 국내 이제 하이닉스는 사실 수익성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비율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결국 또 향후에 가이던스를 얼마나 좀 좋게 제시해 주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만큼 향후에 뭐 투자가 좀 준다든지 뭐 이렇게 될 경우 실제로 엔비디아의 어떤 향후 가이던스도 전망 자체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 자체를 좀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뭐 지금 뭐 PPI 먼저 CPI 그런 순서로 나오는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이 대표님. 최근 들어서는 뭐 시장이 지표에 따라 반응하는 게 그때그때 달라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요새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 예, 좋은 건 좋은 걸 인식하고 예, 있으니까 예. 사실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게 예, 이게 원래 정상이- 정상인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도 관심사이지만 저도 지금 헷갈리고 계속 고민하는 게 이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예. 그죠. 그러니까 사후적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사후적으로 예. 예. 저는 그래서- 특히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미 경기 침체 이슈가 시장을 크게 흔들었잖아요.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번에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 이거 진짜 수요 둔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경기 침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지금은 보니까 소매 판매 부진하다고 연준이 금리 빨리 내려줄 거야 하는 이제 그 논리는 이제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뭔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따놓은 당상 같고 그 금리 인하 따놓은 당상에서 조금 좋다면 더 주식은 좋을 거다 이런 분위기인데 네. 아무래도 물가 지표는 지금 예상이 그러네요. 그래도 전월비 CPI가 전월비 마이너스 0.1이 지난달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장 예상은 0.2%. 네. 전년비로는 그냥 지난달하고 같은 3.0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은 조금 더 주춤하겠네. 차라리 예상 정도로 나와주는 게 좋겠고 제일 좋은 건 부합하는 거겠죠. 그냥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 네. 그게 그리고 제일 이제 사후적 해석이 좀 잘 돼서 예.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예.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증시도 좀 안정이 되고 이런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은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약간 또 좀 우려가 되는 네. 게 지금 지난주 이후에 여러 얘기 나오는 게 2007년 8월하고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때도 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고 맞아요. 예. 그리고 금리도 지금이랑 비슷해 5.25%. 비슷한 데다가 2007년 그 무렵에도 연준은 금리 내리고 그 당시 9월에도 일본은행은 또 50bp. 금리 또 올리고 하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비교를 하는 게 지금까지 상황이 흘러간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50bp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까지 맞아 떨어지면 진짜 뭐 물론 그때는 꼭 똑같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러니까 이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 오늘은 이제 변동성을- 이거 역할 바뀌었네. 왜요? 왜 겁을 주세요? 지금 이제 실컷 지금 반등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민앵커 고약하시네. 아니 겁을 주는 게 뭐 또 아니라 2007년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얘기도 있다. 있다. 예, 아. 꼭 맞아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고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과거를 통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요.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뭐 예. 뉴욕은 그거 하고 지금 우리 어제 그나마 저기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이런 쪽들이 좀 이제 지수 상승에 그걸 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바이오가 무슨 주도주 역할을 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 네. 일주일 지난주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굉장히 헷갈리다라는 이제 표현을 헷갈리다. 썼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잘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일단은 올해 뭐 상반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도 업종은 제가 이제 볼 때는 반도체였는데 네. 예. 반도체가 지금 주도주를 이제
뺏길 시점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반도체는 더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는 이게 실적은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도 호황기 제가 볼 때는 초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연말 뭐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장주 대표적인 네. 이제 바이오 쪽이 예. 이제 지금 많이 올라오고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분위기가 사실 언제 나타났냐면 7월부터 그 전조 증세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7월부터.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느닷없이 한 달 사이에 느닷없이. 20% 이상 올라왔었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렇게 상반기 내내 좋다 해도 주가 반응이 없다가 7월 달에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네. 거의 한 6개월치 다 몰아서 올라오듯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가 강했는데 최근 증시 밀릴 때도 그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반등 나오는 거에서도 또 힘을 씁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2위와 뭐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폭넓게는 다른 바이오 스몰캡도 같이 올라와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자금이 분명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이제 떠나서 자금의 이동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건지는 저도 지금 볼 필요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내린다 놓고 보면은 바이오가 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장 전체를 주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이오 섹터만 놓고 볼 때는 좀 강한 이제 그런 네. 흐름이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심 지금 보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좀 바이오주 중에 좀 유망한 기업들 계속 찾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종목군들 중에서 좀 유망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찾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7월 달부터 좀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던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을 하던 어느 당과 상관없이 제약바이오는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공통적으로 여기다 금리 인하 또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트럼프가 일단 될 경우 확실하게 그 바이오 섹터는 저는 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강할 것이다. 네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예, 어. 이렇게 수혜를 보는 입장인 어. 것 같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그 중국을 이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상반기에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CMO 업체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중에 제가 소개도 시켜드렸지만 바이넥스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저도 실제로 그 이슈가 있을까 해가지고 직접 제가 갔던 거거든요. 탐방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 섹터는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로 바이오 섹터를 보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바이오 섹터가 그러면 다 수혜 본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사면 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결국 바이오가 왜 수혜를 보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바이오 기업은 대표적인 연구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리고 매출은 없잖아요. 사실 또 실적만 볼 것 같으면 좀 불안하죠. 네, 그렇죠. 실적을 사실 낼 수 없는 사실 산업군이잖아요. 예. 그 사업의 특성상. 그런 초기에 막대한 연구 개발비,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이게 자기가 돈이 있으면 관계없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금을 외부에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돈을 어디선가 이제 끌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돈을 빌려온다는 건 제일 쉬운 건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좀 낮을 때 돈을 많이 빌려오거나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와서 연구개발 들어가긴 할 건데 결국 이 연구개발하게 된 이 파이프라인이 좋은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좀 파이프라인이 좀 강했던 신약 바이오테크 업체들 주목한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제가 CMO 업체를 많이 보라 말씀드린 네네. 이유가 뭐냐면 예. 이 CMO 업체들은 특히 이제 바이넥스를 예를 들어드리면은 중소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좀 활발하게 연구 개발할 때 약을 소량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소량으로. 예. 소량으로 다품종 많이 만들어요. 예. 그러면 많은 중소 바이오 기업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소품종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군의 제품, 약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런 작은 업체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쫓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작은 기업을 쫓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국내 중소 이제 CMO 업체,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수요가 늘면은 증설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또 증설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 ST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리고 핵산 치료제 이런 게 희귀 치료제의 그 원료 의약품으로 쓰이거든요. 이거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금리가 높거나 이러면 증설 좀 중단을 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증설을 하고 이런 스케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수혜를 보고 매출도 나오거든요. 이익도 나오고. 그럼 안정성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재모 대표께서 바이넥스를 언급하셔가지고 한번 차트를 보니 야, 바이오 특유의 주가 흐름이네요. 한번 쫙 시세가 났다가 네네. 꺾이면 또 그냥 원위치. 그러고 또 약간 세월 보냈다 또 한번 폭발적으로 튀었다가 또 원위치. 이번에도 다시 또 최근 들어서 오 그러네. 작년 말부터 움직여가지고 한 3배 가까이 벌써 올라버렸네요. 저점 대비. 최근에 강하게 오르는 것들은 이제 그 계속 CMO 이제 중소 CMO 업체 중에 그 네. 중국의 이제 업체들을 못 쓰게 하고 네. 다른 여타 국가들의 업체들을 쓰게 미국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이 아시아권 내에서 소위 말하는 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넥스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음. 말씀드렸지만 대형 기업들, 큰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큰 회사로 간다는 거죠. 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넥스 같은 중소 이제 CM 업체를 찾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업계 또 트렌드 그 저기 관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이넥스가 뭐 올해부터 계속 수혜를 본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한 번씩 그 이렇게 참 이 뭡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인데 어제 갑자기 또 상한가가 신풍제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재료가 개별 뭐 기업 공시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뇌졸중 치료제 네. 증상. 원래 기존에 했던 이제 그 파이프라인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사실 주목을 받은 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 코로나 치료제. 네네네. 그 당시에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 이제 그 당시라고 얘기가 2020년, 21년 예, 요때죠. 예. 이때 예. 엄청 사실 인기를 끌었던 건데 예. 결론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예. 그 약을 개발하던 업체들의 주가들은 다 이제 어. 나락으로 떨어졌죠. 좋던 기업이 아니던.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사실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기존에 파이프라인도 일부 있었잖아요. 예.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재확산되는 분위기 막 가면서 일부 좀 시장의 자금이 좀 몰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특히 이제 이쪽 업종이 강했는데 시장의 자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테마군도 만만치 않았고. 갈 데가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쪽이 좀 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종목들이 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빠질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뭐 당분간이라고 얘기하면 뭐 길어야 한 달 정도 뭐 이 정도 지금 시장이 약간 변동을 주는 구간에서는 특정 하나의 좀 테마군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몰리는 그러니까 장소, 자리처럼. 네. 그래서 지금 개별 기업의 이슈는 좀 있긴 했었어도 제가 볼 때는 개별 기업의 이슈로 저렇게까지 강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이슈도 좀 일부 좀 한몫을 하고 있다. 요즘 시장 트렌드상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4% 올랐고 지금 오늘 호가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어제 보면은 왜 반도체 섹터 뭐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피 다 올라가다가 오후 들어서 또 보니까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반도체 섹터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조정시 매수라는 관점 지금도 조정시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좀 살아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완만하게 이제 반등해 줄 때가 제가 볼 때 오히려 매수 기회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2주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정시 매수인데 떨어질 때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반등하는 구간에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한 번은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1차전 한번 찍었다라고 평가가 되시면은 판단되시면은 지금은 좀 담아둘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익이 결국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HBM뿐만 아니고 레거시 반도체도 지금 이익이 돌아서고 있고 2분기에도 확인됐지만 랜드도 지금 이익이 돌아서고 있고 증가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는 이익이 여전히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 놓고 볼 때 올해 대략 20조 전망인데 내년도 30조. 그러니까 이익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증가가 되는 만큼 저는 주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 기준 놓고 볼 때 뭐 10만 원대 중후반이니까 사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밸류에이션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밸류,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 전망을 놓고 보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 놓고 보면은 하이닉스가 이제 PER 한 7배, 8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밸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주가는 그렇게 과하게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좀 담을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시장 무너질 때 그래도 다행인 거는 7만 원대는 잘 지켰습니다. 우리가 7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떨어질 땐 7만 원대 잘 지켰다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7만 원대 잘 지킨 만큼 다시 8만 원, 이제 9만 원 가는 흐름은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군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죠. 연초부터 해서 HBM이든 CXL이든 뉴로모픽이든 좀 강하게 올라왔던 쪽은 저는 좀 비싸다는 의견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저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여전히 주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미반도체는 어때요? 엔비디아 밸류체인이고 사실 본딩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대장주고 주가 네. 보면은 6월 달 한 19만 원 넘어섰는데 최근에 10만 원 선까지 내려오니까 막 네. 저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여전히 장비 기술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저는 그 10만 원을 넘어서 특히 5만 원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5만 원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작년이에요. 그렇죠. 지금이야 가격이 10만 원대 한참 올라서 그렇지만 작년에는 5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19만 원까지 간 걸 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10만 원, 11만 원까지 내려온 거면 되게 싸 보일 수 있거든요. 가격적으로는 싸 보이지만 저는 여전히 개인적 판단으로는 싸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더 옆에서 간다라고 해도 싸지 않으면 매수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고 사실 투자해줘야 되는데 그 성장성에 대한 밸류는 충분히 받고 있었고요. 한미반도체 밸류에이션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 증권사 보고서를 봤지만 그런 밸류에이션을 본 적은 없어요. 뭐냐면 장비군 중에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던 기업들이 특히 반도체 쪽에 제가 봤을 때 높게 평가받던 기업들이 PER 40배까지 받습니다. 네네. 나 혼자만 장비 납품했을 때 40배 받았는데 한미반도체는 유독 70배, 80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고도 증권사에서 77%인가 PER 17배인데 거의 10% 할인한 밸류에이션. 그럼 저는 밸류에이션의 목표 주가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밸류에이션 할 때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밸류는 이 목표 주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올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목표 주가가 과하게 설정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물론 기술이 좋았고 이익이 좋아진 건 맞지만 그 숫자 나오는 것만큼에 비해서 지금의 어떤 몸값, 시가총액이 적정한 걸 따져봤을 때 저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미반도체는 더 시장에서 간다라고 하고 더 갈 거라고 보이지만 저는 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참 궁금해요. 그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옆 테이블에 무슨 여고 동창 모임 같은데 나 6만 원에 샀는데 그때 한 13만 원 할 무렵인가? 나 6만 원에 샀는데 이러면서 한미반도체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들리길래. 작년에 사실 그 여성 투자자분들 맞아요. 강남 사이에서 사모님들 굉장히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종목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6만 원에 사셨던 분은 대박 나신 것 같은데 그때 맞습니다. 13만 원 얘기 듣고 같이 들어가셨던 친구분은 잘 털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지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더 비중을 늘리실 더 수도 늘릴 수도 있고. 있겠네 지금. 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따라서 내가 산 다음에 일단은 한참 올랐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거기서 이제 수익을 이제 잘 실현해서 결과가 이제 끝이 이제 좋아야 진짜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더 간다라고 시장에서 네. 이야기하니까 들고 있다가 계속 기다린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도로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 심리상 항상 내 원금이 어디냐면 항상 최고점이거든요. 내가 이제 가장 최고점 봤을 때 거기가 내 원금이거든요. 예, 근데 예. 내려오게 되면 이상하게 플러스이지만 손실 본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매도도 어떻게 보면 잘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 또 MSCI 무슨 또 뭐 편출 또 이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얼마마다 매 분기마다 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냥 정확하게 쉽게는 258, 11월 그냥 우리가 258, 11월? 보통 그 실적 마무리되는 그 시점하고 예.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반기 이제 지금 리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에 4번 한다. 분기마다 한다. 네네, 분기 한 번씩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결론은 나왔습니다. 아침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편입은 예상대로 LX 일렉트릭이 편입이 됐고요. 편출은 예상보단 적었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편출이 됐는데 제일 뭐 편입과 편출의 기준점은 시가총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미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 그러면은 이제 편출되겠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편입이 안 돼 있던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네. 이제 편입되겠구나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컷오프 기준이 보니까 한 4.02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조 원 정도를 기준 놓고 보시고 그 이상 좀 평균 또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7월 그 한 중순 이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해서 7월 말 정도 한 보름 정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이제 시가총액 기준 그다음에 유동 시가총액 요거 따져가지고 이제 편입과 편출 나누는데 LS 일렉트릭이 편입이 됐고 SKI 테크놀로지가 편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편입된 종목을 이제 우리가 늘 지켜보기 마련인데 LS 일렉트릭은 워낙에 좀 주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추정하는 이제 금액이 대략 한 960억, 많게는 오늘 나온 보고서 보니까 한 뭐 1,100억도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건 아마 그 리밸런싱이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30일 진행되는데 저때 이제 자금에 이제 그 변동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입된 종목은 자금이 일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편출된 종목은 이제 자금이 또 빠져나오겠죠. 네. 근데 아마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 기준 놓고 볼 때는 한 400억 정도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 미만일 것 같기 때문에 일부 주가가 워낙에 빠져 있어가지고 편출 그 규모도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재료 때문에 주가가 실제 많이 움직이나요? 실제로도 움직이기도 하죠. 예, 근데 제가 한 예년, 그러니까 지난 한 2, 3년 이렇게 흐름 봤을 때는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고 오히려 미리 좀 편입될 만한 기업들은 좀 어느 정도 먼저, 예상이 되잖아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네. 시가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8월이 끝났으면 이제 11월 편입될 만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하. 이런 기업들이 이제부터 서서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기업군 보니까 뭐 두산 로보틱스나 LIG 넥스원, 삼양식품,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이 또 후보군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또 지금부터 꾸준히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편입 확정은 LS 일렉트릭이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이제 분기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월 그 분기 리뷰 때 편입될 수 있는 후보군이 또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LIG 넥스원, 삼양식품,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이제 항상 기준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제 그 허들이 어딘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LS 일렉트릭만 편입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아, 이번에는 편입도 한 종목, 편출도 한 편출도 종목, 한 예, 종목.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편입 예상 종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산 로보틱스, 네. 삼양식품 뭐 이런 거 이제 11월 이런 달에 것들은 11월 가능성이 가능성을 보자는 가능성이 있기 말씀이고.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예상을 하고 자금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는지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 있는 거죠. 한 3개월 그러니까 텀을 두고 보는 거죠. 3개월 텀을 예. 두고. 네. 예. 지금 사이클에 따라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2,634포인트,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6,800원, SK하이닉스도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1,10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68,000원, 현대차는 0.8%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241,500원. 기아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3,900원.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0.5%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8,000원. KB금융 2.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84,800원. 포스코홀딩스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79,900원, 알테오젠 1.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97,5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도 역시 강보합권 예상되면서 호가는 159,900원. 셀트리온 제약은 1.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100원이고 엔캠 보합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5,500원. 휴젤 0.78%
0.4%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7천 원, 클래시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호가 5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또 엔비디아 주가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지가 또 시장 방향의 키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예. 어쨌거나 네. 지난주 폭락이 좀 아프긴 아팠습니다. 삼성전자 8만 원, SK 하이닉스 19만 원이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위에서 꽤나 돌파하는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한 네네. 그런 어떤 레벨로 그 하는 데다가 레벨은 탁탁 짚어지는데 지금 2,640인데 1차 목표가 2,640 하면 그동안 이번 하락의 절반 돌리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갭 채운다는 차원에서는 8월 2일 날 8월 2일 날 저점 그때 금요일 날 저점 2,666 외우기도 쉽네요. 그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단숨에는 못 가네요 보니까 잘건 저려 밟고 가네요. 저려 밟고. 예. 저거 하고 저 지수를 갖다 살피는 이유는 이제 지수 관련주들이 같이 거의 차트를 보면은 그림이나 흐름이나 폭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아마 뭐 삼성전자 뭐 또 이렇게 현대차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지수하고 같이 보시면서 가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중소형주나 테마주는 지수하고 상관없다는 말씀 저도 공감하고. 그렇죠. 네. 특히 요즘 보면은 뭐 코로나 관련주 아니면은 네. 또 뭐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주 이런 쪽 종목이 또 테마로 움직임이 컸던 상황이고. 뭐 관련주로 묶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이렇게 네. 막 방송을 타고 하니까 또 그리고 뭐 여기저기 리딩방에서 언급을 해주니까 이제 관련주지. 따져보면 관련 없는 주식들 많죠 뭐. 왜 이게 이 관련주로 묶이지 싶은 거 많은데 뭐 그거야 항상 늘 있는 현상이고 그래요. 네. 아니 뭔가 좀 마무리는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서 좀 살펴보니까 그 시간에서 보니까 그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에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청라 쪽 맞죠? 청라. 네,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벤츠 전기 하이브리드 차죠. 네. 화재로 인해서 지금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뭐 정부가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 대책이 어떤 게 나올지는 네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없습니다. 때문에, 예, 저기서 뭐 급작스럽게 뭐 대책이 나온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 화재 이슈가 사실 뭐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닌 거고 예.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누적돼 왔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NCM 배터리, 그러니까 에너지 이제 밀도가 높은 배터리일수록 화재 위험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혹시나 이제 뭐 막아주거나 또 이제 화재가 좀 확산이 안 되기 위해서 소재 여러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아요. 예. 저도 이제 탐방 다니면은 막 작은 막 그 기업들을 막 투자해 놓은 것도 막 있어요. 기업들이 보면은 왜 투자냐 물어보면은 뭐 기술적으로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시장이 커지면 우리가 이걸 또 뭐 사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를 한다. 그런 식으로 작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지금 올라온 기업들 보면은 대체로 다 좀 테마성 올라왔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이벤트가 있으니까 아마 저걸 이제 기대를 두고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보면 아마 저 이벤트 이제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관련 기업들은 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이 지금 자막에 나가지만 민테크, 한별레이저 뭐 3기 EV는 아니지만 이닉스까지 보시면은 올해 상장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24년도 상장한 기업들. 네. 그러니까 주가 어느 정도 상장한 이후에 내려왔겠죠. 그 상태에서 바닥을 형성하다가 좀 약간 튀어 오른 듯한 그런 네.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참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요즘 주차할 때 그 블루색 번호판 차량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게 되고 좀 피하게 되고 좀 이런 게 있고 사실 그럼 전기차 수요 자체가 좀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테슬라는 괜찮을까까지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그런 우려는 그래도 좀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현대- 소비자 네네. 입장에서 그 안에 배터리가 중국산인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수혜를 본 기업을 제가 찾아봤더니 수혜요? 현대 그러니까 기아예요. 반사? 현대차 기아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아주 발빠르게 제조 차량별로 해서 배터리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네. 어젯밤에 BMW 공개를 했습니다. 예. 여기 딱 까봤더니 거의 국내 배터리 3사가 들어가 있거나 중국 거 쓰는 경우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CATL 배터리 만만치 않은 배터리입니다. 좋은 배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화제가 현대차, 기아가 쓴 주로 이제 탑재시킨 배터리는 보니까 다 좋은 배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배터리도 같은 NCM, NCA 배터리를 하더라도 네. 기술 차이가 이번에 좀 드러났다고 봐요. 물론 현대차, 기아차가 불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가. 불이 나긴 나는데 기술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불이 나긴 난다고요? 예.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까지 불이 확률적으로 많이 나는 불은 한 거냐면 번이라도 나면은 안 되죠.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다시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친환경차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그 트렌드는 전 대세적 흐름이라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화재 이슈 그다음에 뭐 비용 때문에 뭐 캐즈미 이슈는 전기차 둔화 이슈이긴 해도 좀 극복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8월 1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뭐 지금 여전히 종목 간의 변동성은 큰 상황이고 이번 주에도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미국 쪽에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여기에다가 소매 판매 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주 후반 들어서는 뭐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소매 업체들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지표들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 좀 경계 심리도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강보합 출발 보여줍니다. 2627포인트, 코스닥 약보합권으로 77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4% 올라가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76,500원. SK하이닉스도 지금 1.8% 상승으로 18만 100원이고요. 역시 사흘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7% 떨어집니다. 32만 6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내림세죠. 94만 5천원. 현대차는 보합이고요. 기아가 지금 0.78% 상승합니다. 10만 2,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중이죠. 6만 500원. 셀트리온 소폭 하락합니다. 19만 9,300원. 그리고 KB금융 강보합권으로 8만 2,600원. 포스코홀딩스가 0.4% 떨어집니다. 32만 6천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6% 떨어집니다. 17만 8,900원. 그리고 알테오젠도 1% 약세고요. 에코프로는 보합이네요. 9만 원. HLB 0.9% 하락으로 8만 1,800원. 삼천당자 0.4% 떨어집니다. 15만 9천 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4% 하락하네요. 지금 7만 9,100원. 엔캠이 1.5% 약세 17만 400원, 리가캠바이오도 내림세네요. 9만 3,600원. 휴젤은 올라갑니다. 1.7% 상승 25만 9,500원. 클래시스 소폭 하락으로 4만 9,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선주들 다시 좀 움직이는데 지금 KBI 메탈이 11% 급등합니다. 2,99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재룡전기, 대원전선도 1%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대한전선, 가운전선도 1% 이상 상승하면서 13,620원, 4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LPG 관련주들 올라가는데 간밤에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간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이 4% 이상 올랐거든요. 오늘 보게 되면 흥구석유가 지금 10% 급등합니다. 21,400원 선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5% 상승 24,950원. SK가스 그리고 국동유화도 1% 이상 올라가고요. S오일도 지금 2% 가까이 올라갑니다. 지금 66,600원, 대성산업도 3.78% 강세고요. GS도 1.69% 상승하면서 45,200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한국석유도 지금 6.9% 강세로 23,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LPG, 석유가스 관련주들, 정유주도 일제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해운주도 흐름 괜찮네요. 지금 펜오션이 2% 상승합니다. 3,765원이고요. 흥하해운도 2% 이상 상승합니다. 2,735원. 대한해운도 1.7% 올라가고 HMM, KSS해운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STX 그린 로지스도 2% 상승하면서 14,200원 선에서 흐름이 이어집니다. 태웅로직스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또 이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셀레믹스가 지금 상한가입니다. 6,760원. 대성미생물도 5% 이상 상승 중이고요. 뭐 진바이오텍 강박권 정도고 지금 윙이푸드 5.48% 상승 중이고요. 한일사료도 2.5% 상승, 이글벳, 중앙백신도 2% 안팎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셀레믹스 상한가, 대성미생물 4.7% 강세, 이밖에 미래생명자원, 대한유팜,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도 지금 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관련주도 흐름 좋습니다. 한미반도체가 2.8% 상승합니다. 지금 117,400원이고요. PSK홀딩스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HPSP도 1.2% 올라가고 DI, DIT, NK전자도 상승 중이고 IMT가 5% 상승합니다. 11,380원.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모두 2%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STI, 미코도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46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8억 원, 34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0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5억 원, 121억 원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대비 달러원 환율, 어제장에서는 70전 하락한 1371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환율은 계속해서 좀 박스권 정도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러네요. 예. 아직도 1,370원이네요. 네. 야, 이거 1,370, 80에서 참 오래 머뭅니다. 오래 머물고. 그러니까 뭔가 하단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박스권이라는 좀 그런 느낌이네요. 예. 예. 어제 무슨 산의 날? 일본이 왜 노나 싶었더니 산의 날이더라고요. 산, 마운틴. 네, 산. 예. 그래서 쉬었는데 지금 니케는 지금 2% 이상 지금 상승 출발이고 지금 유세 흐름이 이럴 때 방산주는 어떻습니까, 정민 앵커님? 방산주요? 예. 뭐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예, 뭐 이런 쪽. 제가 한번 볼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68%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LIG 넥슨 사실 저희 앞서 봤다시피 뭐 MSCI 편입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건 11월로 미뤄졌는데 방산주름 좋아요. 아니 뭐 우리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중동에 뭐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 무슨 뭐 미국에서 잠수함도 파견하고 항공모함도 보냈다 하면은 우리 테마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방산주 움직여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또 실제 우량한 또 기업도 우리는 많아요. 실적도 받쳐주잖아요. 예, 뭐 모기 있고. 수출하는 기업도 많고. 그러니까. 예. 혹시 이 대표님 한때 참 우리 증권 프로에서 많이들 언급했던 게임이나 엔터 관련해서 주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게임주 엔터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긴 하는데 네. 막 이렇게 필수 소비는 사실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는 어떻게 보면 임의 소비, 선택 소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쪽은 이제 실적이 뭐 안 좋은 건 맞아요, 사실은. 실적이 안 예, 좋다. 안 좋고 어제 일부 크래프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가지고 네. 크래프톤 정도 실적이 사실은 좀 잘 나온 거고 다른 기업들도 시장 추정치보다는 좀 상회했지만 뭐 예전에 비해서 그 좋은 실적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게임주 그다음에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실적 좀 일부 좀 꺾여 있는 모습이고 주가도 많이 이제 눌려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 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여기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을 태워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를 보고 있고요. 어느 순간 이제 바닥은 분명히 잡아갈 거고요. 주가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게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늘 가지는 않습니다. 내려가다가 이제 멈추고 이제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나올 건데 그 구간이 이제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낮은 구간이 분명히 형성되거든요. 그 구간에서 좀 사두고 기다리면은 또 이제 크게 소위 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섹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주 오랜 기간 은근히 있어요. 저거는 높네요. 주가 수익률 PER은 높네요. 네, 상당히 게임- 높고, 예. 그러니까 비교적 평균 PER이 한 20배, 30배 그 그러네요, 범주에 보니까. 받는 섹터가 저 게임, 엔터 이쪽이죠. 그쪽이에요. 근데 엔터는 요즘 하이브 참 말이 많아. 아니 그 BTS 슈가 음주운전 네. 논란 있고 또 방시혁 의장 과즙 세연하고 찍혔다는 구설수가 있고 참. 그래서 소액 주주분들 화나죠. 좀 그런 소식은 좀 그렇죠. 네, 뭐 그걸 떠나서 뭐 싱글 남녀가 만나는데 뭐 무슨 그게 있겠습니다만 일단 구설수 자체가 예, 조금 그렇다는 그래요. 거죠. 예, 예, 뭐. 예. 그래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는지 기업 네. 탐방 바로 들어봐야겠네요. 저희 다녀온 기업은 이제 제형 솔루텍이라고 하는 제형 기업이고요. 제형 솔루텍은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기업입니다. 네. 1976년 설립돼서 2003년 설립되었고 회사 이름 참 오래 들었는데 네, 상장은 언제쯤 됐나요? 2003년입니다. 2003년. 그러니까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는데 저 오래됐네. 업력이 네. 오래된 거에서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 하나 좀 찾아야 되는데 뒤에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원래 모태 사업은 뭐냐면은 저 금형 생산입니다. 네? 금형, 그러니까 금형이나 그래서 플라스틱, 사출 이런 네,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필요했던 사업들이죠. 근데 네. 저게 지금 매출 비중이 한 10에서 20%로 낮아졌고요. 지금은 IT 부품인 저 카메라 이제 모델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메인 제품이고 지금 액추에이터가 주요 뭡니까? 사업인데 액추에이터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구동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액추에이터. 이 스마트폰 카메라 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그 안에서 움직임이 있죠. 예, 그 카메라를 이송시켜주는 구동하는 오. 요거를 보통 다 액추에이터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품이 나오지만 VCM, 뭐 인코더 또는 엔코더 또는 OIS는 이제 손 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런 이제 액추에이터들을 이제 공급하는 게 지금 주력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고객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뭐 1등 기업은 지금까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후발 주자단에서 이제 고객사의 점유율을 늘려오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보급형 모델 중심으로 공급했었는데 점점 이제 단계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플래그십 모델로 좀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되었던 갤럭시 S23 이제 FE 모델에도 처음으로 진입을 했고 올해도 이제 차기 모델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더 기대가 되는 것들은 지금 25년도에 이제 나올 제품들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여기에는 이미 선행 개발 같이 들어가가지고 선행 개발 들어갔다는 것들은 제품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의 동사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간다는 것들은 뭐냐면은 똑같은 액추에이터 한 개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공급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거의 싼 거에서 비싼 게 한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개를 공급하더라도 비싼 거 납품할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후발주자로서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게 작년부터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실적이 여전히 안 좋은데 동사만 유독 작년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올해도 지금 실적이 거의 최대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먼저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한 1,500억,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 지금 전망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익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이제 내년도에 나올 그 플래그십 모델의 동사가 부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은 점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업력이 좀 오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사 본사 위치가 송도에 있더라고요. 근데 송도에 간 지도 꽤 오래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새 인천 땅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송도 그다음에 동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남동공단인데 여기는 지금 이미 사업은 중단을 시켰고 토지랑 설비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각 준비를 하고 있고 베트남에 지금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요 토지 가치만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시가로 공정 가치로. 예. 그러면 동사 시가총액이 대략 500억 대니까 이 자산 가치가 사실은 재무제표에 지금 재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시가로 따져보니까 한 800억, 1,000억 나오니까 시가총액 500억이 굉장히 싸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동사가 업력이 오래된 만큼 누적된 현금이나 자산이 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착안해가지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2023년에
2023년이 아니고 2003년이네요. 그때 상장할 무렵에 거의 뭐 한 2,800 근방이고 한 4,900원대, 5,000원 근방 갔다가 지금 700원대 초반이면은 와 주가 측면에서는 좀 그거 한데 지금 이재무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주가는 좀 이래도 알부작했는데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자산이 많죠. 숨겨져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무제표 이런 것들 많이 뜯어봐야 한다 말씀드리는 이유들은 여기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토지가 어디에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시가로 얼마가 평가되는지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자산이 드러나는 거죠. 그 이전에 다녀온 기업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리뷰해 주실 내용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이 많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달 사이에 다녀왔던 기업들 실적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우선 마녀공장이 7월 23일 소개된 기업인데 12일 날 실적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83억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추정했던 게 한 65억인데 시장 추정치보다 상당히 잘 나왔고 이에 좀 주가도 최근에 좀 반응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제 오프라인 쪽 코스트코 쪽으로 지금 5월 달에 선정이 돼가지고 제품이 지금 쉽게 말하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인식이 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잘 나온 거고 온라인은 아마존을 통해 역시나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클렌징 제품이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하는 것도 있지만 지우는 게 많이 팔리듯이 네. 그래서 지금 마녀공장 이 클렌징 제품이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향후 하반기는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반기 123억 영업이익 나왔는데 하반기는 더 이익이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보겠고요. 파마 리서치는 이제 여러분들 그 미용 의료기기 쪽 또 화장품 이런 걸로 좀 유명한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8월 7일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308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하면 한 30% 이상 크게 증가 수치가 좀 나왔고 이 기업은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커버하는 증권사들이 있는데 목표 주가를 최근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치를 보니까 한 23만원, 24만원 정도 목표 주가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추세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 에셋 코퍼레이션, 그 잭시믹스 브랜드가 좀 유명한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지난주 실적이 나왔고 실적이 나온 이후에 그날 아마 상한가 갔을 거예요. 네. 실적이 추정치보다 워낙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계속 지금 상존하면서 주가가 좀 잘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